네, 반갑습니다. 7월 7일 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일단 시장은 보합세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강보합 조금 올랐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계심은 좀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뭐 나쁜 장이다라는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낙폭이 있었어도 그렇게까지 크게 충격이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 조방원이라든지 또는 이제 알테오젠 이런 코스닥 종목들 상승하게 되면서 걔네들이 올라가면 삼성전자 조금 약세를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2%대 하락으로 좀 내려앉은 거, 그거 외에는 오늘 특별하게 부담될 만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마지막에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가 지켜보다가 막판에 물량을 던진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를 확장하고 있다가 금융투자가 던진 물량을 조금 받아주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결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로 마감이 좀 된 모습이 나타났고요. 자, 코스닥의 알테오젠이 급등한 이유가 밝혀졌는데 한 두어 가지 정도로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의 급등 이유 같이 알아볼 거고요. 조방원의 반등, 조정 이후의 반등은 매수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매수도 많이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고 외국인 기관 쪽에서도 매수를 좀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매수 기회가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하죠. 네. 자,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 자, 3059포인트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은 마감 만기일 있다 그랬죠. 이제 만기일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계속 버티는 형태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내리면 또는 이제 지지선 하단까지 밀리게 되면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 좀 생기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큰 폭의 하락이거나 또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만약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뭔가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면 주가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습니다. 만약 관세에 대한 부분이 부담 요소로 작용이 돼서 미국 증시가 오늘 뭐 급락세를 보인다든지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좀 있겠죠. 그래서 경계심은 일단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잘 풀릴 가능성도 있겠죠. 자, 내일 오전 1시라고 합니다. 내일 새벽인데요. 내일 7월 8일 1시부터 발송을 시작한다고 되어 있고 아직 구체적인 국가나 그 서한의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뭐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부정적이다라고 됐을 경우에는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이다라고 됐을 때는 주가가 또 상승할 수 있는 요소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모습을 띌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네,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 시장의 변동성, 그 다음에 내일 새벽 이후의 흐름들을 보셔야지 될 것 같아 보여집니다. 자, 지금은 일단 만기를 앞둔 상황이라서 변동성은 크게 작용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관세 내용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봉 상황 체크 보시면 아침 시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고요. 살짝 후반부에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분위기가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자,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긴 한데 코스닥은 알테오젠 같은 종목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 좀 있었고 후반부에 매도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비슷한 형태 유지하면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아침보다는 그래도 나은 편이죠. 아침에는 마이너스 하락 출발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서 마무리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막판이 조금 어지럽습니다. 자, 외국인들 매도가 2,500원까지 늘어나다가 좀 줄었죠. 근데 그 부분은 뭐냐면 금융투자가 계속적으로 이제 매수 포인트를 한 900억 정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걸 털어먹으면서 한 2,000억 가까이 팔아먹은 거죠. 1,800억 정도 팔아먹었는데 그 부분들을 외국인들이 좀 받아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많은 물량을 전부 다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느 정도 받아주면서 서로 900억 정도씩 매도되는 것으로 이제 진행이 좀 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일단 오늘 금융투자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금융투자 애들이 막판에 던져버렸어. 자,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 조금 불안한데 관세 이거 애매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를 적극적으로 오늘 진행하기보다는 일단 좀 살펴보고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좀 관점을 조금 좀 뭐랄까 보수적으로 좀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하루 이틀 정도 주식 안 산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좀 최대한 지켜볼 수 있는 부분들은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대응 포인트를 가져가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 물론 내일 올라가 버리면 급등해 버렸어.
그렇게 되면은 아이고 어제 살 걸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더라도 그렇게까지 큰 급등이 나오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놓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네, 상황을 충분히 확인한 이후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판단되니까 그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또 실수도 좀 적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볼게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자, 거래소 쪽 먼저 볼게요. 네, 삼성전자가 2.5% 하락 마감이 됐죠. 자, 삼성전자가 오늘 제일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삼성전자가 떨어지다 보니까 하이닉스 반등 오늘 빨간색 나왔습니다. 그리고 LG엔솔루션은 오늘 실적 얘기 나오면서 반등했는데 그 물량을 좀 덜어주는 모습이었고요. 자, 요거 떨어지니까 이제 KB금융이라든지 은행주도 올라왔어요. 신한지주도 같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가 거의 5% 상승.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반등폭이 조금 네, 둔하긴 했습니다만 2.8% 상승.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 상승이고요. 현대중공업도 1.4% 상승. 자, 삼성전자 올라가면서 다 같이 이제 눌러버렸던 종목군들이 반등해주는 모습으로 전환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을 매수의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투자를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생각해 보실 만한 부분들은 반등 시점인데 올라가고 있는데 매수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겠다 판단되긴 합니다. 다만 이동평선의 이런 그 데드크로스라든지 추세 이탈,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심하거든요. 이 현대중공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오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데드크로스가 진행된 상황이에요. 이평선의 역배열 전환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주들 움직임들은 실질적으로는 이 데드크로스 이후에 나타나는 지지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라서 많이 하락한 것에 대한 반발 매수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또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거 조선하고 좀 비싸죠. 그죠? 이건 조선하고 좀 비싼데 그것 말고도 현대 로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단기적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포인트 있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은 오늘 반등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애매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은 조선주, 방산주는 조금 애매하고 원전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원전주 같은 경우는 두산에너빌리티 요거는 아직 네, 데드가 안 나온 상태예요. 근데 오늘 이제 만약에 주가 떨어졌으면 데드크로스 확정이 돼서 조방원 세 가지가 전부 다 비슷한 형태로 갈 텐데 요거는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네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직 이탈이 안 된 상태. 다만 방산하고 조선 같은 경우는 조금 이탈이 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통한 어떤 반등 포인트가 연결이 되고는 있어요. 근데 매수 포인트를 그냥 바로 잡아가기보다는 좀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지금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죠. 다 떨어진 다음에 이제 지지가 좀 반등이 연결되는 모습이긴 한데 데드크로스에 대한 압박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 시점을 저점이다라고 잡기는 조금은 애매하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관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산주 마찬가지예요. LIG 넥스원이나 이런 것들 하나 시스템 전체적으로 지금 데드크로스 나온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면 팔아먹겠다는 압박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보셔야지 되고요.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전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데드크로스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원전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아직은 버틴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상황에 대한 부분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단 좀 버티는 형태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과 방산은 일단은 하락 이후에 반등,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반등 포인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한 이후에 대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산에너빌리티를 앞세운 원전 같은 경우는 좀 지켜보자. 네, 뭐 요거는 지금 일단 데드크로스 나오지 않으면 다시 네, 반등 포인트가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은 좀 더 지켜보자라는 쪽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요거 말고 다른 원전 같은 경우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원전주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전력이나 네, 이런 또 그렇게까지 네, 지금은 뭐 내세울 만한 그런 형태의 느낌은 좀 아니죠. 그러니까 좀 지켜보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가는 것이 조금 맞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뭐 특정 종목에 대한 어떤 포지션이 막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일단은 떨어진 것에 대한 어떤 기술적 반등 그런 정도 만들고 있는데 여전히 위험한 건 맞죠. 그래서 바로 이제 지금이 저점 매수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되긴 합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고, 생각난 김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매도가 들어갔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이제 코스닥 쪽 살펴볼게요. 코스닥 알테오젠이 지금 11%나 올라왔습니다. 뭐, 다른 것들은 다 고만고만하고요. 오히려 에코프로비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고요. 올라온 종목도 고만고만한데, 알테오젠이 좀 상승이 좀 돋보이죠? 자, 요거는 오늘 뉴스 살펴보시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뭐, 어디에 있을까? 이것이 어떤 거냐면 로열티 관련 얘기 있죠. 네, 여기 요 내용을 보시면 두 가지가 다 나오거든요. 자, 알테오젠과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은 글로벌 제약사 산도스. 이 산도스가 알테오젠의 피하 주사 기술을 적용한 바이오 시밀러 파이프라인을 공식 발표한 것으로 영향이 나타난 것을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유럽 쪽에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는 기술 수출뿐만 아니라 대규모 로열티까지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럽 쪽에서는 임상 1상만 들어가도 네, 이게 뭐 제품화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형인우 스마트 앤그로스라는 곳에 이제 대표가 있답니다. 이 형인우 대표라는 사람인데, 이 슈퍼게임이래요. 네, 슈퍼게임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배우자와 함께 알테오젠 주식 총 12만 주, 이게 39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390억 원 정도를 더 매수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코스피로 이전하자. 네. 코스피로 이전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하고 실적을 비교할 만한 회사가 없지 않느냐. 자, 이거는 코스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 손해보고 있다. 코스피로 가면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요 두 가지 부분. 자, 코스피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은 수혜는 될 수 있어요. 네, 수혜는 될 수 있는데 이전 상장을 검토한다는 얘기만으로도 이제 주가 상승에 기대감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문제는 이제 알테오젠이 계속 이 성장 포인트에서 좀 갇혀 있다는 거죠. 갇혀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정배열 이후에 수렴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호재성 재료가 강하게 붙어서 끌어올려주지 않으면 이거 애매해질 수가 있습니다. 정배열에서 수렴 이후에 역배열 전환되면 추세가 굉장히 많이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지금 라인대가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될 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려면 지금 여기서 나온 것처럼 산도스 이야기, 갑자기 산도스 이야기도 갑자기 나오는 부분들인가 아닌가 생각되는 모습인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 하고 코스피 이전하고 이런 호재성 재료를 가지고서 치고 넘어가는 형태. 그래서 일단은 계속 막혀 있었던 45만 원대를 넘어가 줘야지 이제 주가가 그런 기대감을 제대로 반영해서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 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계속 횡보했었던 부분들. 자,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이격이 벌어진 것을 좁히기 위한 그런 횡보로 보면 추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 재료들이 강하게 적용이 됐을 때 이야기고요. 만약에 이게 흐지부지 된다거나 이상하게 된다면은 주가 빠지면서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홀딩하면서 더 지켜보셔도 되겠지만 신규 매수 검토 같은 경우는 조금 네, 신중하게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보여지네요. 참고하시고요. 네. 자, 코스닥 쪽에서 이거 하나 보시는 게 이제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락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쪽 보시면 431개 종목이 상승, 그 다음에 461개 종목이 하락, 상승 종목이 더 많아졌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전체적인 포지션이 그게 나쁘진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629개가 상승했고요. 993개 하락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하락 종목보다 상승 종목의 숫자가 더 적지만 상승 종목의 숫자가 더 많아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 분위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죠? 하락 종목이 더 많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또 나쁜 건 아니다. 좋아지고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침보다 좋아진 것 같아요. 자, 상승률 살펴보시면 일동홀딩스, 일동제약, 네, 동양생명 등등등 해가지고요 진행됐는데 7개 종목, 네, 전체 종목을 따지게 되면은 그래도 좀 많은 편이죠. 네, 코스닥 쪽에서는 더 많이 상승해줬기 때문에 사이닉 솔루션, 이건 신규 종목인데 이렇게 나오면 팔아야 돼요. 네, 일동, 한컴 미드 등등등 진행이 됐고요. 지금 9% 이상 상승한 종목은 39개 정도 잡혀 있고요. 분위기는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 종목 숫자는 많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잡혀 있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2.4% 정도, 제일기획이 오늘 신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
부분 나와 있고요. 자, 하락률 살펴보시면 캐리가 오늘 하한가 들어갔네요. 네, 캐리 하한가. 그 다음에 여기도 만만치 않은데 넵튠, 오로라 이런 거 빠지면 이제 무섭습니다. 네, 그런 거 나와 있고요. 이런 빨리 팔아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20개 정도가 오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낙폭은 2.5 마이너스 뭐 0.2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가 좀 더 우세하긴 합니다. 오늘 장은 플러스지만 마이너스 좀 더 우세하고요. 마이너스 한 0.5 정도 잡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저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종목 숫자에서 빨간색이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거의 뭐 그냥 보합인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오늘 파라다이스 이런 것들 막 신고가 나오고 올라간 종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상승한 종목의 숫자가 훨씬 더 많기는 한데, 비중적인 부분을 본다라면은 조금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제외하면은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0.5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마이너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 플러스라고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은 네, 넥스트 트레이드까지 다 마무리 되어 봐야 되겠지만 거의 보합, 네, 저도 보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 쪽 움직임 살펴보시면 알테오젠 많이 샀어요. 네, 알테오젠. 이쪽 부분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호재성 재료가 작용된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KB금융, 한국조선해양, 현대제철, 카카오, 시단지주 이런 쪽으로 매수가 쭉 들어와 있고요.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애들이 막판에 던졌겠죠. 네, 이런 쪽 매도를 좀 진행하는 모습이었고, 알테오젠 쪽은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진행을 하지 않았네요. 매도가 오히려 나왔어요. 올라갈 때 매도를 친 게 아닌가 싶은 생각 좀 있는데, 일단은 뭐 좀 살펴봐야 되겠죠.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뭔가 리스크 관리 좀 했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기관 총계로 봤을 때는 알테오젠 매수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거 뭐 투신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쪽 매수가 들어와 있겠죠. 네, 그런 쪽으로 진행이 좀 됐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인데 매도 규모는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자, 지금 2시 30분 자료를 보게 되시면 외국인들하고, 네,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가 지금 그 최종적인 것보다 좀 작아진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알테오젠은 오히려 늘어났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량은 좀 줄였고 알테오젠에 대한 매수량은 좀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종목 간의 변화가 좀 생겼어요. 2시 반하고의 좀 변화가 좀 생겼는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종목들 매수 좀 하다가 비중을 조금 축소시키는 형태로 좀 진행이 됐어요. 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나 뭐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것들 매수량을 좀 줄였죠. 그러니까 지금 조방원 쪽에 대한 부분들을 매수를 집어넣어 주기는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경계심을 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이고,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일단 아직 오늘 이 반등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협의를 통해서 나올 것인지 그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좀 지켜보자 라는 식의 어떤 관망 느낌이 좀 많은 것 같아 보이니까 그런 내용들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이따가 저녁 9시에 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무방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만 진행됩니다. 유튜브 무방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녁 9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